파나메라 GTS 시트 1열 탈거에 대한 정보를 유튜브 채널에 찾아보면 시트 탈거라고는 다 채널 제목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무슨 TV, 무슨 클리닝, 무슨 카케어 이렇게 해서, 그런데 시트를 탈거하는 과정, 어떤 볼트가 달려있고 그 볼트를 풀기 전에 그 레일을 보호하고 있는 플라스틱 부품 뭐 어떻게 탈거한다는 건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뭐 자기들만의 노하우다, 아니면 뭐 나만 가지고 있겠다, 그런 건데, 지난번에 벤츠 S63D 시트를 중고 구입한 경우로 이렇게 들어와서 중고 판매처에서 구토 오염을 숨기고 팔았어요. 그래서 그 D 시트를 탈거하는 과정도 아무런 정보가 없어서 제가 보니까 이게 무슨 뭐 어렵게 돼 있는 거는 사실은 아니었는데, 그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이해 불가능한 타입으로 이렇게 철사 스프링 레바로 했는데, 이게 그 손가락 힘으로 안 돼가지고 롱로즈 꺾여 있는, 90도 꺾여 있는 걸로 이렇게 밀어서 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공략을 올리니까 어떤 분이 저도 뭔가를 그 아이가 쏟아서 시트를 탈거하려고 찾다가 그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습니다. 자, 이런 게 나눔이죠. 오늘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왜 유독 이런 부분은 올리지 않을까. 흔하죠. 현대기아 기준으로 저도 30년 전에 정비학원 가면 포니엑스 스텔라를 기준으로 뚝딱뚝딱 하는 거 공구의 미리수, 공구 미리수죠. 그러니까 정비사들한테 물어보면 M 얼마다, M8이다, M6이다, M10이다, M16이다 라는 게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이게 미터 나사, 인치 나사 이런 개념도 모르고. 자, 그거는 뒤로 하고. 자, 이렇게 공구가 보이죠. 정비사들도 실수하는 게 그렇고, 뭐 BMW 차들 엔진 뒤에 배기 매니홀더에 뭐 볼트 부러진 거 박혀 있는 거, 뭐 그런 것들 많은 영상으로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정비를 배우는 과정이나 아니면 기계 재료 요소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이게 파나메라 시트 고정 볼트입니다. 이게 M10 정도인데, 이 볼트 머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구가 아닙니다. 이게 현대에서 잠깐 썼다가 다시 원래 육각으로 돌아왔어요. 그것도 미친 짓이었고, 자, 일반적으로 현대는 이런 걸 씁니다. 자, M12. 이 파이가 12라는 거죠. 파이가, 볼트 파이가. 그리고 현대 기아 거는 볼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머리 대가리는 이게 14mm 소켓 렌치, 14mm 소켓 렌치를 씁니다. 14mm 소켓 렌치를 써요. 자, 이런 공구들을 쓰는데, 여기 보이는 공구들이 아주 단순한 공구가 아니고, 이것도 이제 롱 소켓이라고 14mm죠. 이렇게 공구를 구분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걸 자칫 이제 디테일링 쪽에 아니면 세차장을 하면서 실내 클리닝을 하시는 분들이 공구 이해를 못하면 작업을 망치거나 부품들을 훼손시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지금 레일 보호 케이싱이죠. 그 플라스틱 이거 얼마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포르쉐 파나메라니까 이거 하나 그냥 돈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돼, 수입해가지고. 이런 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거는 뭘 공구를 집어 넣어서 뭐 제끼고 뭐 헤라로 제끼고 뭐 다 한다고 티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데 이게 정보가 없다, 뭘 눌러서 티 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게 조심해서 걸려있는 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락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락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손으로 한쪽을 밑을 살 제껴서 그 다음에 누를 때는 누르고 이렇게 조심해서 까딱까딱 해서 나온다. 자, 긴 거도 있어요. 뒤쪽으로 가면 긴 거도 있어 가지고 좀 이게 부러질까 불안불안하죠. 굉장히 약하게 생겼죠. 그냥 아이들 장난감 그냥 뭐
그런 정도의 재질, 너무 약하다. 이 포르쉐라는 명품의 네임밸류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품이다. 하지만 어쨌든 작업을 할 때는 풀어야 되죠. 근데 너무 힘들다. 잘못하면 큰일 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을 손가락을 제끼든지 일자 드라이브를 제끼면서 어디 빈틈에 탁 넣어 가지고 같이 들어야 돼요. 자, 이런 거 이거는 원래 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본인이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 이거는 놔두고, 자, 문제는 우리가 작업할 때 쉽게 보이는 자리는 괜찮은데 보이지 않는 자리는 힘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중고차를 21년식이고 56,000km 주행한 파나메라 GTS 끝으로는 아주 짙은 색감이 좋은 통가죽, 천연가죽이죠. 이런 디자인이 되어 있지만 운전석에서 흘린 무언가 곡물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이 묻어 나옵니다. 그래서 1년 정도는 탈거를 하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자들도 잘 알아야 될 게, 저번에 포르쉐 SUV 문의가 왔다가 결국은 동네 세차장으로 맡긴 걸로 기억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런 것도 보면 겉멋을 내기 위해서 타려는데 돈은 없고, 그 다음에 정확한 디테일링은 받기 싫으니까 이제 실력이 없는 곳에 맡겼는데 그것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자, 공구를 보면, 자, 소공구가 있죠. 근데 이 라쳇은 우리 쉽게 말해서 깔깔이라 그래요. 2분의 1. 2분의 1을 미리로 한 사람이 13mm입니다. 13mm. 13mm는 뭘 13mm냐 하면, 아이고, 제가 이제 별걸 다 설명을 다, 아야. 13mm는 소켓이, 아이고야. 자, 이 잘 됐네. 소켓이 들어가는 이 부분을 사각이죠. 이게 13mm입니다. 이게. 그러면 4분의 3인치는 더 작죠? 더 작은 공구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 힘이 가해지는 어떤 강도가. 자,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자, 이렇게 전동 공구가 있어요. 전동 임팩. 저는 에어 임팩을 쓰지 않습니다. 정비를 했지만 에어 임팩은 그 관리하기도 그렇고 물이 들어가면 수분 때문에 녹도 쓸고 제때 루브리케이트 그 윤활을 안 해주면 녹이 슬어서 고장이 납니다. 자, 그래서 수공구를 쓰는데요. 지금 보면 이 볼트가 박히는 자리가 수평이 아니고 빗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에 같은 경우는 공구가 이렇게 빗각으로 들어가요. 빗각으로 들어가는데 대충 한 손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게 밖으로 돌출된 별 렌치인데 두 손으로 잡고 푸는 거예요. 하나는 이 공구를 딱 이렇게 잡고, 왜 이 중간 연결대를 썼는지도 이유가 있습니다. 소공구의 사용을 잘해야만 전동공구를 사용하면서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딱 이렇게 붙잡고 푸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라쳇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길이가 늘어난 거예요. 스타렉스나 조금 RV 카 이런 것도 보면 좀 제법 힘이 빡빡하게 있는, 무게감이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늘어나는 건데, 일반적인 소켓 길이는 이만하죠. 그래서 힘이 모자랄 때가 있다. 그래서 이 길이가 되는 걸로 하고, 이렇게 애매한 곳에는 임팩트 렌치를 사용하지 않는다. 왜? 국산차도 우리가 빠가라고 해요. 빠가. 야마. 일본말로 야마가 산이거든요. 나사산을 우리나라 차들 실내 클리닝 잘못한 차 보면 시트 고정 볼트 하나가 이게 나사산이 뭉개져 가지고 풀리지도 않고 나중에 조이지도 않고,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이 정비를 하든지 디테일링을 하는 사람이
제대로 나사산을 다 조이지 않고 전동 공구, 에어 공구로만 여기다가 꽂아서 바로 그냥 세게 조았다. 그러니까 나사산을 못 찾아가서 이게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시트가 안정되지 못하면 운전자가 불안하겠죠. 자,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수공구로 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정확하게 풀어내고, 아이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저기에 보면 정확하게 조금 나눔을 해야 되는 것들인데 나눔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는 보면 이 늘어나죠. 이 늘어난 힘 때문에 힘을 많이 안 줘도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수작업을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고가의 자동차의 부품을 훼손시키지 않고 보호하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제때 적소에 맞는 공구를 사용한다. 자, 그런 의미. 자, 저 같은 경우는 정비를 했고, 군대 제대하고 산업기계 정비를 2년 과정을 공부를 했고, 석유화학 공단부터 플랜트, 선박, 중공업 이런 쪽에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사용하는 공구 이상의 규격들을, 그러니까 몸이 망가질 정도의 그런 것들, 뭐 볼트 대가리만 해도 뭐 72mm, 64mm 임팩트, 우리가 대형 차량들 타이어 빼는 그런 임팩트들, 그런 것들도 사용했습니다. 스패너만 해도 뭐 우리가 한 사람이 들기 버거울 정도의 그런 것들. 자, 이렇게 풉니다. 자, 풀고 시트는 앞에 풀으니까 다 앞으로 당겨야죠. 항상 시트를 뺄 때 자기가 빼는 위치나 그런 걸 다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받이 각도 때문에 시트를 제대로 빼지 못할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등받이가 눕히고, 문제는 안전벨트를 잡고 있는 카바도 확 당기지도 못해요, 마음대로. 키가 걸려 있지만. 그래서 이 시트를 같이 뺄 거예요. 같이 빼서 안전벨트는 클리닝을 하고 그대로 조립하고. 어떤 차들 보면 다 차종마다 달라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상 파나메라 GTS 시트 탈거하는 방법. 자, 완전한 방법은 제가 보여주지 않았지만 조심해서 해야 되고, 공구 사용을 조심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지나친 전동 공구 잘못 사용하면 망치고 엄청난 피해 금액을 보상해야 됩니다. 자, 이상 파나메라 GT에서 시트 탈거하는 방법에 디테일링을 하면서 필요한 공구들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자, 이런 타입, 자, 그리고 이런 타입, 별렌지, 그리고 강도가 좀 높은 T45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공구들을 준비해야만 디테일링 샵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 파나메라 GT에서 시트 탈거에 대한 영상을 올리면서 공구 사용에 대한 정보를 올려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